제약바이오 산업, 이름만 들어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계에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완벽한 길라잡이가 되어드릴게요. 시작부터 질문이 좀 어마어마하죠? 연 매출 8조 원이라니. 이게 바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라는 약 하나가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산업의 기본 언어, 그러니까 기초과학을 조금은 알아야 해요. 걱정 마세요. 아주 쉽고 핵심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의약품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화학의약품, 다른 하나는 바이오의약품입니다. 화학의약품은 분자 구조가 작고 단순해요. 그래서 복제약, 즉 제네릭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죠. 반면에 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만들기 때문에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특허가 끝나고 만드는 복제약도 완전히 똑같지가 않아서 비슷하다는 의미의 바이오시밀러라고 불러요. 이 차이가 기업의 기술력이나 수익성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럼 이 약들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수많은 문이 달린 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문의 정체가 뭐냐면요, 바로 수용체라는 단백질이에요. 밖에서 오는 여러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라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문, 즉 수용체가 정상세포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문이 많아지니까 성장 신호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결국 세포가 끝도 없이 증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덩치가 큰 약물로 아예 그 문 자체를 밖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로 이름 끝에 맵이 붙는 항체 의약품들이 이런 방식을 쓰죠. 두 번째 방법은 아주 작은 약물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서 문 안쪽에서 신호가 전달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문 안쪽 잠금 장치를 고장내는 것과 같아요. 이런 약들은 주로 닙으로 끝납니다. 밖에서 막느냐, 안에서 잠그느냐, 이 간단한 차이가 신약의 핵심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약의 작동 원리를 대충 아시겠죠? 그럼 이 약들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개발은 그야말로 마라톤입니다. 유망한 후보 물질 하나를 찾는 데만 길게는 5년, 동물 실험인 절임상에 한 1, 2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6에서 7년이 걸려요. 마지막 허가까지 다 거치면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10년에서 15년. 이 숫자 하나가 바이오 투자는 왜 장기적인 안목과 깊은 이해가 필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기나긴 여정에서 투자자들이 정말 심장 졸이면서 지켜보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임상시험인데요. 여기서 기업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각 단계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임상시험은 세계 허들을 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에서는 딱 하나만 봅니다. 이 약 안전한가? 이걸 묻는 거고요. 이상에서는 그래서 효과가 있긴 한 거야? 를 본격적으로 확인하죠. 그리고 마지막 3상에서는 기존 약보다 정말 더 좋아? 를 수천 명을 대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통과해야 할 질문이 전혀 다른 거죠.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임상, 이상 하는 걸까요? 바로 약효에 대한 첫 번째, 진짜 신호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 이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그럼 그 기업의 가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뛸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상을 통과한 약물 중에 이상까지 가는 비율이 3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가 여기서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임상 이상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계곡을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이야말로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짜릿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과학에서 비즈니스로 시각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이걸 사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작은 바이오텍들이 혁신적인 기술 하나로 거대 기업과 상생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기술 이전이라는 겁니다. 기술 이전, 영어로는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언제 이루어지냐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임상 3상을 앞두고 이루어져요. 작은 회사가 임상 2상까지 성공시켜서 이 약 가능성 있다라는 걸 증명하면 돈 많고 글로벌 판매망을 가진 거대 제약사가 그 권리를 사가는 거죠. 작은 회사는 큰 돈을 벌고 큰 회사는 유망한 신약을 확보하는 서로에게 이득인 윈윈 전략인 셈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특허 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바로 복제약 시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화학의약품 복제약은 제네릭,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은 바이오시뮬러라고요. 이 바이오시뮬러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만큼 진입 장벽도 높고 마진율도 더 높죠. 우리나라의 많은 대형 제약사들이 바로 이 바이오시뮬러 분야의 세계적인 강자들입니다. 자, 이제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약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 게임 체인저는 뭐니 해도 인공지능, AI입니다. 특히 수많은 후보물질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 신약 발견 단계에서 AI가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입니다. 단백질의 복잡한 3D 구조를 예측하는 건 생명과학계의 오랜 숙제였거든요. 그런데 알파폴드가 이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버린 거예요. 덕분에 연구자들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었던 작업을 며칠 만에 끝내고 신약 개발의 첫 단추를 훨씬 더 빨리 끼울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혁신은 바로 면역 항암제입니다. 외부에서 화학물질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던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암을 공격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에요. 원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암세포가 아주 교묘하게도 우리 면역세포를 속이기 위해서 비밀 악수를 청해요. 나는 네 편이야, 공격하지 마, 이런 신호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키트루다 같은 면역 항암제가 바로 이 악수를 못하게 둘 사이를 딱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악수에 실패한 면역세포는 그제야 저게 적이었구나 하고 암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몸의 힘을 이용하는 가장 진보된 방식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기업을 보실 때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바이오 기업을 평가할 때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화학의약품인지 바이오의약품인지, 지금 개발 단계는 어디쯤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죽음의 개국이라 불리는 임상 2상 데이터가 얼마나 탄탄한지, 여기에 이 회사의 사업 모델과 기술의 혁신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바이오 투자자의 시각을 갖게 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핵심을 쭉 훑어봤습니다. 기초 원리부터 개발 과정,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혁신에 주목하게 될까요? 그 흥미로운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